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이제 채무 초과에 빠지신 분이 보통은 이제 담보채무가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3년에서 5년 동안 그 본인의 세후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갚는 제도입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3년에서 5년 동안 세우고 그럼 못 갚게 되는 돈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면책이 되죠. 결국은 내가 3년이나 5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총 채무가 5억이다. 총 채무가 5억이다. 근데 그 중에서 1억만 갚게 됐다. 그럼 4억은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걸 개인회생 제도라고 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신청을 해야겠죠. 신청은 관련 서류를 이제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나 채무자가 근무하는 사업소가 있는 회생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뭐 인천에 살고 채무자가 서울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 그러면 서울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고요. 인천 쪽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서울 회생법원이 업무 진행 속도라든지 이제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럴 경우에는 서울 회생법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변제 계획안은 원래 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는 건데 실무적으로는 신청과 동시에 다 제출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회생 개시 신청과 동시에 변제 계획안 같이 제출하고 금지 명령 신청서도 같이 제출합니다. 금지 명령이 뭐냐면 결국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니까 강제 집행 같은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걸 이제 못하게 막아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금지 명령은 최대한 빨리 나오죠. 신청을 하고 나서 보통 10일 이내로 나옵니다. 10일 이내로 나와서 각 채권자들한테 송달이 되면 그때부터 금지 명령의 효력이 발생돼요. 그럼 채권자들은 이제 추심이라든지 강제 집행을 못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이후에 이제 금지 명령 이후에도 채권자가 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제 강제 집행을 했다. 그러면 이 강제 집행을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금지명령 전공과 함께 금지명령은 이제 채권자한테 송달되고 나서부터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럼 채권자한테 송달 증명원을 첨부를 해서 집행법원의 강제 집행을 취소를 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신청을 하고 이제 기각 사유가 없으면 실무적으로 3, 4개월 이내에 개시 결정이 나요. 개시 결정이 나는데 보통은 이제 회생절차 기각사유에 대해서 예민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기각사유는 뭐 채무보다 재산이 많거나 보통 이런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본인이 재산이 이제 없다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일단은 서류를 안 갖고 와서 일단은 신청하고 보자라고 해서 보정자료를 내면은 본인도 모르게 부동산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부모님이 해놨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친인척 관계 문제로 인해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가 있고 절차 비용을 예납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기각되겠죠. 뭐 인지송달료라든지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이거나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거나 채권자들의 일반적인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있는데 허위 자료 제출하는 경우로 기각되는 경우가 의외 많죠. 왜냐하면 결국 이제 변제 금액인데 변제 금액이 본인의 세후소득 1년 세후소득을 12로 나눈 다음에 그 생계비를 뺀 금액을 갚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결국은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갚게 되는 희한한 일이 생기죠.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아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본인이 쓸 수 있는 돈은 법적으로 정해진 생계비만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이제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사직 처리하고 허위 직장을 등록을 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뭐 친인척 명의로라든지 뭐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다니던 직장은 뭐 사직 처리를 하고 현금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편법을 많이 동원하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회생 신청 직전에 많이 소득이 줄었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 뭐 이직을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이직을 했다. 그러면 이게 허위 직장인지 아닌지 의심을 하고 들어가요. 물론 실체적으로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으로 이직을 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건데 조사가 들어가죠. 조사가 뭐 어떻게 들어가냐면 뭐 핸드폰에 발신 내역이라는 게 뜨면 내가 핸드폰을 사용하면 내가 어디서 핸드폰을 사용했는지 그 기지국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직을 했는데 그 근처에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 기존 직장에서 계속 사용해. 그러면 허위 직장으로 판단하겠죠, 법원이. 여러 가지 사료를 봐서
이렇게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연히 기각됩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 아예 의뢰인 분이 변호사 자체를 속여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또 개인회생 신청이 이제 채권자들의 일반인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각되는데, 보통 옛날에는 이제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투자 같은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이것도 결국은 채무라서 결국은 채무자를 살려줘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채무가 이거에 대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단기간에. 무슨 주식 투자를 수년에 걸쳐서 했다. 뭐 그러면 주식 투자가 죄가 아니잖아요. 뭐 가상화폐 투자도 죄가 아니고 어차피 투자로서 일한다는 건데, 단기간에 대출을 몰빵받아서 이거에 다 몰빵해서 한순간에 확 날렸다. 그럴 경우에 신청을 해요. 뭐 몇 년 지나지도 않았어. 이럴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공동의 일반적 이익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기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시 결정이 나면 보통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제 그 후에 뭐 후속 절차가 진행이 돼요. 이제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변제 기간이 수정된다는 등 채권자 집회 같은 게 열리죠. 뭐 채권자로서는 뭐 이 사람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의 신청을 했고, 아니면 채권 액수가 맞지 않는다라고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그럼 그때마다 이제 소명자를 제출하거나 변제 기간을 수정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 집회는 이제 법인회생이랑 일반회생이랑 채권자 집회의 성격이 달라요. 법인회생이랑 일반회생은 결국은 채권자들한테 의결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채권 액수, 내가 뭐 10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어. 그럼 10억 원에 달하는 의결권이 있겠죠. 5억 원의 채권이 있어. 5억 원의 의결권이 있겠죠. 뭐 총 채권액이 100억이면. 그래서 그 의결권의 뭐 4분의 3,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변제 기간이 통과되고, 안 그러면 뭐 파산 절차를 밟게 되는 건데, 개인회생은 이렇게 채권자들의 의결권과는 상관없습니다. 채권자들이 사실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들의 권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개인회생 들어갔으면 이 사람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 재산을 은닉하지 않고 성실하게만 하면은 채권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런 의결권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 변제 기간에 따라 인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인가 결정이 나면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를 변제를 하게끔 되게 되죠.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 안에 변제를 하게 되겠고, 청산 가치가 높거나 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 변의 기간을 짜서 5년 동안 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 5년 동안 변제를 하게 되면 이제 채무자는 면책 신청을 하게 되죠. 나 다 갚았으니까 면책을 해주세요. 그럼 법원은 그걸 보고 이제 다 갚았다는 걸 하고 면책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모든 회생 절차가 종결되는 거죠. 이렇게 비교적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생이라든지 법인 회생이라든지 일단 채권자들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채권자들을 설득하고 다닌다던가, 그런 채권자들에게 뭐 개인적으로 설득하러 다닌다,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뭐 아까처럼 뭐 허위 직장이라든지 재산을 은닉하다든지 그런 경우 아니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다면 웬만하면 법원에서 인가를 해주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